혜주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절망에 찬 장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은 혹시 가족 간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39세 회계사 이선우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각별한 효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는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착하고 다정한 아내, 그리고 며느리를 무척 아껴주시는 어머니까지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부녀회장이 선우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이 멀쩡한 반찬통을 통째로 버렸다는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반찬통 안에서 발견된 작은 물건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선우의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 반찬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선우가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하얀 밥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간 이선우는 언제나 어머니 최말복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길이 만들어낸 반찬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죠.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으며 때로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선우가 6살이 되던 해겨울, 아버지는 긴 병상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말복은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우리 선우, 이제 엄마랑 둘이서 살아야 해. 괜찮지? 어린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다짐이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말복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에서 그녀는 혼자 모든 것을 해내야 했죠.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끓는 기름에 손을 대어가며 전을 부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선우는 일찍부터 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나도 도와줄까?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선우가 방과 후 가게로 달려와 물었을 때 말복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선우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선우는 알고 있었죠. 어머니의 손등에 밴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허리를 주물러가며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공부할래.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 거야. 말복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선우 뜻대로 해라. 엄마는 언제든 내 편이야. 서울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좁디 좁은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독학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어머니에게서 오는 소포 안에는 반찬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우리 선우야, 몸 챙기면서 공부해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했을 때 선우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내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는 그 어떤 축하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이제 39이 된 선우는 회계법인에서 인정받는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명절 때마다 대구로 내려가 함께 시간을 보내죠.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편하게 살자고 말할 때마다 말복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다. 내가 자주 내려오기만 하면 돼. 선우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35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정해주는 선우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성 중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깔끔한 외모에 상냥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선우 씨는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첫 데이트에서 혜주가 건넨 이 말은 선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여성들 중 대부분은 선우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혜주는 달랐죠.
그녀는 선우의 효심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혹시 괜찮을까요? 혜주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선우는 더욱 호감을 느꼈어요. 연애 기간 내내 혜주는 완벽한 여자친구였습니다. 선우가 야근으로 지쳐 있을 때면 따뜻한 도시락을 싸서 회사까지 가져다 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결혼 후 첫 6개월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혜주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선우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된 집과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죠. 냉장고는 늘 신선한 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빨래는 항상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혜주는 선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언제나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선우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면 진심으로 공감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정말 고생 많았네요. 얼른 씻고 와서 밥 드세요. 어머니도 혜주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 선우야, 너 복 많이 받았구나. 명절 때 대구에 내려가면 혜주는 어머니를 정성껏 도와드렸어요. 설거지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음식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죠.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주가 갑자기 자기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보, 저 좀 공부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의 의욕적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선우 역시 혜주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 뭘 공부하고 싶은데? 선우가 물으니 혜주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스터디 그룹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때부터 혜주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고 오후에는 스터디 그룹 모임이라며 외출하는 날이 늘어났죠. 집안일에 대한 관심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 공부하느라 청소를 못했네요. 이런 말을 하는 혜주의 모습에서 선우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아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선우는 집안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정갈했던 거실이 어수선해지고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를 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혜주는 공부 때문에 바빠서라는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선우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가장 큰 변화는 식탁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혜주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밥상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대신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이 식탁을 차지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 스터디가 늦게 끝나서 요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혜주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말을 하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냉장고를 열어볼 때마다 선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신선한 채소와 정성스럽게 보관된 반찬들로 가득했던 냉장고가 이제는 텅 비어 있거나 상한 음식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시들어버린 상추, 곰팡이가 핀 빵 조각들이 냉장고의 전부였습니다. 혜주야, 냉장고 좀 정리하자. 상한 음식들이 너무 많아.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혜주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시간 날 때 할게요. 하지만 그 시간 날 때는 좀처럼 오지 않았죠. 더욱 이상한 일은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말복은 여전히 매주 택배로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보내주셨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조림까지 선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로 가득한 반찬통들이었죠. 하지만 선우가 그 반찬들을 먹어보려고 냉장고를 열면 어느새 사라져 있곤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 어디 갔어요? 선우가 물으면 혜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너무 오래되어서 상할까봐 버렸어요. 대신 새로 산 반찬이 있으니까 그거 드세요. 그리고는 마트에서 사온 반찬들을 내놓았죠. 하지만 그 맛은 어머니의 손맛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선우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어머니의 반찬이 정말 상해서 버린 것일까?
택배가 온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상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혜주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거든요. 명절이 다가오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대구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혜주가 갑자기 말했을 때 선우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멀미가 너무 심해서요. 차만 타면 토할 것 같아요. 혜주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볼까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선우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단순한 멀미인 것 같아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결국 선우는 혼자 대구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오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몸이 아픈데 어쩌겠니? 혜주한테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라. 그런 어머니의 배려 깊은 마음이 선우에게는 더욱 미안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선우를 기다린 것은 멀미로 고생한다던 혜주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늦게 끝난 업무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선우는 아파트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며 여러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유명한 양분자 씨가 선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선우 씨, 잠깐만요. 양분자는 선우를 보자마자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심각함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선우가 정중하게 물었을 때 양분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말하기 좀 그런데요. 부인께서 오늘 음식물 쓰레기를 좀 이상하게 버리셨어요. 양분자의 말에 선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요? 네. 그런데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반찬 통째로 버리셨더라고요. 멀쩡한 반찬통들을 음식과 함께 그냥 버린 거예요. 선우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혜주가 반찬통을 통째로 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실수로 그런 게 아닐까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양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건 그 반찬통들이 예전에 제가 시장에서 자주 보던 것들이에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 옛날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반찬통들이었거든요. 선우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반찬통들이 떠올랐거든요. 스테인리스 재질의 둥근 반찬통들, 뚜껑에 작은 흠집들이 있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그 반찬통들 말입니다. 혹시 그 반찬통들을 보관해 두셨나요? 다행히 분리수거함에서 건져냈어요. 워낙 멀쩡해 보이길래 그냥 버리기가 아까웠거든요. 양분자는 선우를 아파트 관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어머니의 반찬통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통, 나물통, 멸치볶음통까지 선우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반찬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양분자가 김치통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그냥 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작은 녹음기더라고요. 양분자의 손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디지털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녹음기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왜 어머니의 반찬통 안에 녹음기가 들어 있었을까? 그리고 혜주는 왜 그 반찬통들을 통째로 버린 걸까?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네요. 선우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자 양분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선우 씨,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봐도 좀 이상해서요. 아니에요. 별일 아닐 거예요. 아마 실수였을 거예요. 선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선우는 손안의 녹음기를 계속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기계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주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혜주의 목소리였지만 선우에게는 어색하게 들렸어요. 응,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났어.
선우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선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주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손안의 작은 녹음기는 마치 뜨거운 석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것을 반찬통에 넣어두셨을까? 그리고 혜주는 왜 그걸 버린 걸까? 선우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혜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정말 미치겠어. 또 그 촌놈 엄마가 반찬을 보냈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혜주의 목소리는 선우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웃음소리와 함께 혜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냄새나. 그 시장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서 환기를 해도 안 없어져. 우리 집이 아니라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있어. 진짜로. 선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가리켜 촌놈 엄마라고 부르는 혜주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어머니 앞에서 그토록 공손하고 착한 며느리 행세를 했던 혜주가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도 남편이 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어 혜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양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 대구 내려가는 거 진짜 죽을 맛이야. 그 좁은 집에서 하루 종일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있어야 하잖아.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주의 다음 말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니,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시골 출신의 학벌도 별로고 집안 배경도 없다고. 그래도 내가 좋다고 해서 결혼한 건데. 선우는 녹음기를 멈추고 싶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처럼 보기 싫지만 눈을 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산 분할받고 나서 재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남편 벌이도 괜찮고 적금도 좀 모아놨으니까 반반씩 나누면 꽤 될 거야. 혜주의 말에 선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산 분할, 재혼, 이게 혜주가 진짜로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다니. 그런데 문제는 그 시어머니야. 계속 반찬 보내고 자꾸 올라오라고 하고 남편도 워낙 마마보이라서 엄마 말만 들으면 꼬리 흔들어. 정말 답답해 죽겠어. 혜주의 목소리에서는 짜증과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친구로 보이는 상대방이 웃으며 뭔가 말하자 혜주도 함께 웃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반찬 받으면 바로 버려. 먹기도 싫고 냉장고에 둬봤자 자리만 차지하잖아. 어차피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냉장고 확인할 시간도 없고. 선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혜주는 누구였을까? 그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투, 어머니께 보이던 공손한 태도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반찬통에 넣어두신 거겠죠. 아마도 혜주가 뒤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직접 들으셨을 것이고 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마음 아프셨겠죠. 주말이 되자마자 선우는 대구로 향하는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녹음기 속 혜주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면서도 선우의 마음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대구역에서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사시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길들이 지금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인 끝에 선우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 선우야.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왔니? 말복은 아들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선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엄마. 선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복은 아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주었습니다. 일단 차부터 마시고 천천히 말해봐라. 엄마가 다 들어줄게. 선우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뭔지 아세요? 말복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표정만 봐도 선우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가 반찬통에 이걸 넣어주신 거죠? 선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말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말복이 입을 열었어요. 들었구나. 그 짧은 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선우가 물었을 때 말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달 전쯤 혜주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지. 내가 화장실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내 방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더라고. 말복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까 말복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선우도 어머니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말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직접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말로 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왜 바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선우의 질문에 말복은 쓰라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혜주를 사랑하는지 아는데 어떻게 차마 말을 하겠니?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싶어서 계속 기회를 주고 싶었어. 말복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몇 번 더 녹음을 해봤지. 매번 똑같더라고. 나를 욕하고 너를 무시하고 심지어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왜 참으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선우가 묻자 말복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행복해 보였거든.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서 혹시 혜주가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 하지만 지난주에 또 그런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 이번에는 더 심했지. 나보고 꼴값 떤다고 하더라고. 그때 결심했어. 내가 알아야 한다고. 말복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선우는 어머니를 꽉 안아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못난 며느리를 데려와서 하지만 말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속은 겉으로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날 밤 선우는 어머니 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을 정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선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포장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 혜주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확인한 이상 뒤돌아설 길은 없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주가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왜 연락도 없이 대구에 갔다 왔어요? 걱정했잖아요. 혜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선우에게는 더 이상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어머니의 반찬통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 혜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주가 당황한 듯 물었지만 선우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부녀회장님이 쓰레기통에서 건져내 주셨어. 선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버렸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내주신 반찬과 함께 말이야. 혜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변명을 하려던 혜주의 말을 선우가 끊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 선우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반찬통 안에 들어있었어. 어머니가 넣어두신 거야. 녹음기를 본 혜주의 눈이 커졌어요. 그 순간 혜주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것을 말이죠. 선우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혜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정말 미치겠어. 또 그 촌놈 엄마가 반찬을 보냈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혜주의 목소리는 냉혹하고 잔인했어요. 꺼줘. 혜주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선우는 녹음기를 끄지 않았습니다. 정말 냄새나. 그 시장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서 녹음기 속 혜주의 말이 계속 이어졌고
진짜 혜주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군. 선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앞에서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 혜주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재산 분할받고 재혼하겠다고. 돈만 밝히는 내가 어머니를 무시할 자격이 있어. 선우는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모든 의심과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혜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선우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몇 달 동안 계속 그런 생각을 했으면서 선우는 혜주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을 버린 것도 명절 때 거짓말한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잖아. 이혼해. 선우의 말에 혜주는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싫어요. 이혼은 싫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선우는 더 이상 혜주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주는 친정 부모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혜주와 함께 정찬호, 서순의 부부가 서 있었어요. 정찬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서순애는 딸을 감싸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위, 우리 혜주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정찬호가 거칠게 말했을 때 선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해하실 겁니다. 선우는 장인, 장모를 거실로 안내하고 어제와 같은 자리에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서순애가 의아해하며 물었을 때 선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에 혜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말 미치겠어. 또 그 촌놈 엄마가 반찬을 보냈네. 처음에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다는 표정을 짓던 정찬호와 서순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딸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질수록 그들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냄새나. 그 시장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서 재산 분할받고 나서 재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말이 나왔을 때 정찬호의 얼굴은 완전히 빨갛게 변했어요. 서순애는 입을 틀어막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주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혜주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녹음기가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찬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벌떡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못된 년아. 정찬호의 손이 혜주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욕할 수 있냐?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혜주는 뺨을 움켜쥐고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서순애가 남편을 말렸지만 정찬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부르고 사위를 우롱하고 재혼까지 생각하다니. 정찬호는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위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정찬호가 선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딸을 키운 게 내 잘못이야. 어떻게 사부인께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서순애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위, 우리가 혜주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나 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혜주야, 너는 이제 우리 딸이 아니다. 정찬호의 차갑게 내뱉은 말에 혜주는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다시는 사위 앞에 얼굴 들고 다니지 마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추악한지 모르겠냐.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혜주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혜주 자신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재산 분할도 선우가 관대하게 처리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듯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혼이 성사된 후 선우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만류했지만 선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작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는데.
대구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은 어머니께 보답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어머니 곁에 있어 드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우야, 잘 왔다. 이제 우리 둘이서 살자꾸나. 선우는 어머니를 꽉 안아들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선우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